지금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만 보고 있을 때 오히려 더 조용하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다시 리플? 정확히 말하면 XRP를 봐야 하느냐는 겁니다. 한동안 XRP는 기대감의 코인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끝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그렇듯이 감정보다 구조가 바뀌는 쪽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 XRP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도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금 XRP는 예전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법적 불확실성, 기관 접근성, 결제 인프라, 스테이블 코인, 파생 상품, 그리고 규제 당국과의 대화 구조까지 예전에는 따로 놀던 조각들이 지금은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리플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같은 가벼운 이야기 말고 지금 시장이 XRP를 어떤 자산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이 종목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 한가운데 있는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내용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와 최근 해외 뉴스 그리고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XRP를 입체적으로 해석해보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알트 시장이 이야기 하나에 과열되고 이야기 하나에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한두 개의 루머보다 구조를 먼저 보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살아남습니다. 지금 XRP를 보는 사람도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직도 소송의 기억으로만 XRP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XRP를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형 자산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두 번째 시각으로 넘어갈 때쯤이면 이미 시장은 한 발 앞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XRP를 움직이는 핵심 축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지, 그리고 왜 단순히 차트만 보고 접근하면 흐름을 놓치기 쉬운지를 한 번에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하는 실시간 흐름이나 제가 체크하는 시장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직접 연락 가능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무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문자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링크 안에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기신 뒤 댓글에 남겼습니다 라고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XRP를 이해하려면 가장 큰 전환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바로 SEC와 리플의 소송이 사실상 끝났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뉴스 하나가 나온 수준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XRP 위에 물려있던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이 공식적으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8월 미국 SEC는 리플을 상대로 한 소송을 끝냈고 양측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백지화된 건 아닙니다.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과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와 관련된 금지 명령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XRP를 둘러싼 법적 안개가 걷혔다고 해서 모든 제약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자체는 크게 줄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합니다. 악재는 계산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할인율을 끝없이 키우기 때문입니다. 과거 XRP를 볼 때마다 투자자들이 가졌던 가장 큰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 자산이 미국에서 계속 거래되고 확장될 수 있는가? 기관이 만질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은 적어도 그 질문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선명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XRP의 밸류에이션 프레임은 예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리플이 이제 단순히 결제회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2025년 4월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고 2025년 10월 이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히든로드는 리플 프라임으로 재편됐습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그냥 회사 하나 샀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라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핵심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청산, 자금 조달, 거래 접근,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연결되는 관문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 거래소 앱 열어서 코인 사는 세계와 기관이 움직이는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관은 유동성만 보는 게 아니라 규제 적합성, 청산 구조, 담보 효율, 상대방 리스크, 회계 처리 이런 걸 함께 봅니다. 리플이 리플 프라임을 손에 넣었다는 건 이제 XRP 이야기가 단순히 커뮤니티와 차트의 언어만으로 굴러가지 않고 기관 금융 인프라의 언어로도 번역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시장이 XRP를 다시 평가할 때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리플은 이 인수 이후 리플 프라임의 사업이 초기 발표 이후 3배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기업 발표이기 때문에 그대로 과장 없이 받아들일 필요는 있지만 적어도 회사가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리플은 더 이상 XRP를 단순한 송금용 토큰 하나로만 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급결제, 보관, 유동성, 프라임 브로커리지, 담보, 토큰화 등 자산 인프라까지 한 묶음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의 가장 큰 약점은 늘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쓸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제도권 자본이 들어올 레일은 부족하다? 그런데 XRP는 지금 그 레일을 만들겠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할 건 RLUSD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XRP 이야기만 들으면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빼고 인프라를 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리플의 RAUSD는 XRP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발행되고 있고 현금과 현금성 자산, 미국 국채 등으로 1대1 준비 자산이 뒷받침되는 구조라고 회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환도 1대1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요즘 온체인 금융의 혈액 같은 존재입니다. 거래의 기준 단위가 되고 담보가 되고 정산 수단이 되고 실물 자산 토큰화와 결제 흐름의 중간 다리가 됩니다. 리플은 RLUSD를 단순한 보조 상품이 아니라 기관용 인프라와 연결되는 핵심 조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분기 보고서에서는 히든로드 측이 RLUSD를 담보로 활용해 크로스 마진 구조를 지원하겠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만약 RLUSD가 단순한 이름값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실제 담보와 정산의 레일로 쓰이기 시작하면 XRP 생태계 전체에 대한 시장의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산 주변에 진짜 돈이 머무를 구조가 있는가? 지갑만 많고 거래량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 금융행위가 일어나는가? RLUSD는 그 질문에 대한 리플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셔야 할 건 CME입니다. 2025년 5월 CME는 XRP 선물을 출시했고 첫 거래는 히든로드가 청산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CME는 XRP 선물뿐 아니라 옵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관이 어떤 자산을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현물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해지 수단이 필요하고 가격 발견 구조가 필요하고 리스크를 쪼개서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선물과 옵션은 단순히 파생 상품이 아니라 그 자산이 제도권 시장에서 다뤄질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예전에는 XRP가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 실망에 더 크게 흔들리는 코인처럼 보였다면 지금은 적어도 일부 영역에서는 기관이 리스크 관리 도구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특히 XRP 선물이 규제된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점은 상징성이 큽니다. 자산이 성숙해진다는 건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시장 구조가 두터워지는 걸 뜻합니다. 유동성, 청산, 기준가격, 파생상품, 담보, 보관, 규제 대화. 지금 XRP를 둘러싼 키워드를 보면 더 이상 밈코인이나 단순 테마코인 같은 프레임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XRP가 무조건 날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위험하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많으니까 가격도 바로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매크로 환경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중순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보다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내놨고 같은 주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모두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해외 보도들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미국의 크립토 입법 지연이 시장 전체의 위험자산 선호를 흔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XRP 자체의 이야기가 좋아도 시장 전체가 위험자산을 싫어하면 가격은 생각보다 둔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가 자꾸 코인 하나의 뉴스만 보고 진입했다가 정작 시장 전체의 바람 방향을 무시해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XRP를 볼 때는 항상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하나는 XRP 고유의 구조 변화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구조 변화가 실제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이냐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훨씬 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럼 최근 해외 쪽에서 XRP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재미있는 건 이제 XRP를 보는 프레임이 예전보다 더 제도권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반 셰어스는 2026년 XRP를 바라보는 핵심 축으로 규제 명확성, 미국 현물 ETF에 대한 투자자 수요 가능성,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자산 토큰화, 디파이 생태계 확장을 꼽았습니다. 이 관점은 단순히 낙관론이라기보다 XRP가 어디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XRP가 소속 뉴스에 반응하는 코인이었다면 지금은 규제 명확성 이후 어떤 자본 유입 통로가 열릴 수 있는가, 그리고 XRP를 위해서 실제 어떤 금융 기능이 확장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리플도 2026년 2월 블로그에서 XRPL이 토큰화 금융을 위한 고성능 블록체인으로 발전했고 실시간 정산과 컴플라이언스 툴링, 자산 계층 프로그래머빌리티가 메인넷에서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자기 서사는 당연히 감안해서 들어야 하지만 최소한 시장이 어떤 이야기 구조를 기대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리플은 XRP를 단순히 오래된 알트코인으로 남기고 싶은 게 아니라 토큰화 금융과 기관용 결제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재포지셔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포지셔닝이 단지 말뿐인지 아니면 실제 거래와 담보, 청산, 보관 구조로 이어질 것인지가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20일 SEC의 크립토 타스크 포스는 리플 프라임, 그리고 관련 로펌 관계자들과 공식 미팅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주제는 단순히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같은 오래된 프레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급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의 순자산 규정상 처리, 고객자산 보호,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인정, 토큰화 증권의 규제 해석, 그리고 보다 넓은 지침의 필요성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한 단계 넘어갔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자산
다른 기업들이 규제와 싸우는 그림이 많았다면 지금은 제도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편입되고 운영될 것인지를 두고 세부 조율을 하는 장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팅 하나로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가 당국과 어떤 의제로 대화하는지는 그 회사가 어디로 가려는지를 보여줍니다. 리플은 지금 XRP 하나의 가격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과 브로커리지, 보관과 토큰화 증권의 문법 안에서 자신들의 포지션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코인 커뮤니티의 낙관론과는 결이 다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시장이 이런 변화를 나중에야 숫자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구조를 만들고 규제가 조금씩 정리되고 기관 상품이 깔리고 담보와 청산 기능이 쌓인 다음에야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코인이 왜 강하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항상 순서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생기고 구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격이 따라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가격이 오른 뒤에야 구조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XRP를 보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맹목적인 낙관도 비관도 아닙니다. 체크리스트를 명확히 만드는 겁니다. 첫째, 규제 이슈가 정말 더 이상 큰 할인 요인이 아닌가. 둘째, 리플 프라임과 RLUSD가 실제로 기관 흐름을 만들어내는가. 셋째, XRP 선물과 옵션, 그리고 향후 관련 금융상품이 유동성 확장을 보여주는가. 넷째, XRP를 위해서 결제와 토큰화, 온체인 금융이 실제 사용 사례로 이어지는가. 다섯째, 매크로 환경이 위험 자산에 우호적으로 돌아서는가. 이 5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하나만 보고 풀베팅하면 흔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5가지 중 여러 조각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XRP를 예전보다 훨씬 높은 프레임으로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XRP를 볼 때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고점 기업만 들고 현재를 해석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예전 고점만 떠올리며 언젠가 무조건 다시 간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반대로 너무 오래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끝난 자산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기억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새롭게 생기는 수요와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에 얼마까지 갔느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떤 이유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느냐입니다. XRP는 바로 그 부분에서 다시 볼 이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법적 불확실성 완화, 기관용 프라임 브로커리지 확보, 스테이블 코인과 담보 구조의 결합, 규제 당국과의 공식 대화, 규제된 선물과 옵션 시장, 빠르고 저렴한 정산 인프라. 이 정도면 적어도 오래된 테마코인 취급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상승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확률을 높이는 건 희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XRP 가격은 약 1달러 40센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에 보여준 강한 상승 이후 조정 국면이 길어진 상태라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빠졌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차트가 무겁다고 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시세를 억지로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어떤 명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읽는 겁니다. 가격은 명분의 결과입니다. 그 명분은 대체로 3가지 형태로 옵니다. 첫째, 규제와 제도권 접근에 대한 명확한 진전입니다. 둘째, 기관 수요나 관련 상품에서 확인되는 자금 흐름입니다. 셋째, 실제 네트워크 활용과 온체인 금융 확장입니다. 이 3가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뒤늦게 차트가 좋아 보인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많은 구간이 지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플과 XRP를 이야기할 때 꼭 구분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리플이라는 회사와 XRP 레저, 그리고 XRP라는 자산은 서로 연결돼 있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리플은 기술 회사이고 XRP 레저는 오픈소스 레이어 1 블록체인이며 XRP는 그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이 구분은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자꾸 모든 걸 한 덩어리로 보면서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래플이 어떤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즉시 XRP 가격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XRP 레저의 네트워크 유틸리티가 커진다고 해서 곧바로 리플 회사 가치와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세 요소는 분명히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리플이 RLUSD, 리플 프라임, 결제 솔루션, 커스터디를 묶어 하나의 금융 인프라 레이어를 만들려 할수록 XRP는 그 생태계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플 공식 자료에 따르면 XRP는 3초 안팎의 빠른 정산, 매우 낮은 수수료, XRPL의 네이티브 DX에서의 브릿지 기능, 그리고 스팸 방지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즉, 이 자산은 단순히 이름값만 있는 토큰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능과 결제 구조에서 분명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런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인가? 그리고 그 역할이 실제 수요를 동반할 것인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많은 해외 기관이나 리서치들이 XRP를 다시 보기 시작했을까요? 핵심은 3단어로 정리됩니다. 규제, 접근성, 활용도. 규제가 정리되지 않은 자산은 기관이 오래 붙잡기 어렵습니다. 접근성이 부족한 자산은 큰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활용도가 약한 자산은 스토리가 식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XRP는 지금 3가지 모두에서 예전보다 개선된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완성된 뒤에 사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가장 비싸게 평가합니다. 특히 알트코인은 구조가 바뀌는 초기 구간에서 기대값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대값이 과열로 이어질지 실제 가치 확장으로 이어질지는 시간이 가려주겠지만 적어도 지금 XRP는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많은 실마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XRP를 보는 분들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인을 보더라도 단순히 오늘 내일의 펌핑 기대감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큰 돈이 들어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제도권이 붙으려면 어떤 조각이 갖춰져야 하는지, 그리고 리플이 실제로 어떤 퍼즐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뉴스 하나하나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소송 종료 뉴스는 과거 청산이 아니라 할인 요인 축소로 보입니다. 히든로드 인수 완료는 M&A 기사가 아니라 기관 레일 확보로 보입니다. RLUSD는 단순 신제품이 아니라 담보와 정산의 연결점으로 보입니다. CME 선물과 옵션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권 가격 발견 구조로 보입니다. SEC 미팅은 단순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제도 편입의 세부 협의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XRP는 더 이상 오래된 코인의 부활 스토리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의 리레이팅 가능성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흐름을 영상 하나로만 따라가기엔 속도가 빠릅니다. 설명란 링크를 확인하시고 직접 연락 가능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무료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링크 안에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기신 뒤 댓글에 남겼습니다 라고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와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장이 급변할 때는 영상보다 더 빠르게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이 생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XRP는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좋은 구조 변화가 있다고 해도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같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확신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 이미지에 갇혀 있을 때 구조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XRP는 적어도 예전과 똑같은 자산이 아닙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줄었고 리플은 프라임 브로커리지와 스테이블 코인, 보관과 결제, 토큰화 금융 쪽으로 몸집을 넓히고 있습니다. CME에 규제된 파생상품 시장도 열렸고 SEC와의 대화 의제 역시 훨씬 더 제도권 금융에 가까운 주제로 이동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당장 내일 가격을 폭발시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구조 변화를 더 빨리 보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나올 때는 이미 많은 것이 가격에 반영된 뒤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XRP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버틴 코인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과 온체인 금융이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빠른 결제, 낮은 수수료, 브리지 자산 기능 같은 전통적인 강점 위에 법적 명확성 완화와 기관용 레일, 스테이블 코인과 담보 활용, 파생상품과 토큰화 금융이라는 새로운 층이 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가벼운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XRP를 보는 사람이라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코인이 옛날처럼 한 번 더 급등할까가 아니라 이 자산이 앞으로 어떤 금융 구조 안에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선명해질수록 가격은 뒤늦게라도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XRP는 소송의 끝 이후 새로운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리플 프라임 인수 완료로 기관금융 인프라와의 연결이 강화됐습니다. RLUSD는 XRP 생태계에서 담보와 정산의 역할을 키울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CME 선물과 옵션은 제도권 가격 발견과 리스크 관리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EC와의 최근 공식 미팅은 리플이 더 넓은 제도권 편입 문법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매크로 환경은 여전히 변수이기 때문에 XRP의 좋은 뉴스와 별개로 전체 시장 바람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이 5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XRP를 보면 이전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이 자산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은 늘 뒤늦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돈은 확신이 생기기 전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XRP를 둘러싼 변화가 단순한 기대감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평가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말해줄 겁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적어도 지금의 XRP는 무시하고 지나가기엔 너무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는 되게 모두가 편해진 뒤가 아니라 아직도 의견이 갈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XRP를 좀 더 깊고 차분하게 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시장이 놓치고 있는 핵심 구조를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